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절을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산보를 가야겠죠? 네, 광쌤의 산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이게 이제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우리가 스킨 로션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게 기초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이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팩트부터 뭐 기존에 뭐 베이스라고 하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베이스 바르고 또 팩트하고 뭐 모공 메꾸려면 프리미어 같은 걸로 좀 하고 뭐 거기에 CC나 비비크림 뭐 이런 것들을 바르고 이제 아이라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색조 화장이 있고요. 화장품은 크게 기초랑 이제 색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있고요. 단순히 유통, 그러니까 브랜드 사업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제조 판매를 OEM, ODM이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 유통사에서 오더가 내려오죠. 이런 제품 만들어줘. 이런 제품 만들면은 제품을 이제 생산만 해서 넘겨주는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이제 아예 브랜드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OEM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해서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이랑 상표명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방금 얘기 드렸듯. 근데 이제 ODM 같은 경우에는 개발 생산까지 같이 들어가요. 제조업자 설계 생산이라고도 하는데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기업에게 넘깁니다. ODM 사업이 제조업자로서는 돈이 더 되는 사업이죠.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산업입니다. OEM과 ODM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나오는데 꼭 이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제조에 나옵니다. 제조업이라면 나와요.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제품 기획까지 하느냐, 제품 기획부터 하느냐, 아니면 브랜드 개발해서 그냥 제품 개발까지 다 OEM 그 유통회사가 해서 제품 생산만 하느냐 이런 구조죠. 그래서 브랜드 회사로는 뭐 큰 기업부터 얘기 드리면 LG생활건강, 아우레퍼시픽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샤 같은 브랜드를 유통하는 회사가 있죠. 브랜드 운영하는 회사 LVCNC가 있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브랜드 회사 클리오가 있습니다. 또 OEM, ODM 업체로는 제조업체잖아요. 제조기업들은 되게 많아요. CNC 인터내셔널도 있는데 여기 안 넣었지만 그런 회사들도 있고 한국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가 제일 크죠. OEM, ODM 업체로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이 언제부터 좀 안 좋아졌나요? 화장품 기업들은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았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안 좋아졌는데, 코로나 이슈도 있겠지만, 그 전에 중국에 이제 사드 사태가 있었죠. 한알령.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에 사드라고 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들여왔죠. 이걸 들여오면서 중국을 견제한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거 가져온 거는 중국 견제 목적이 아니에요. 북한 쪽에 있으니까 가져온 건데 이게 중국 견제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중국에게는 제공이 돼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는 다 끊겠다. 한알령 사태가 나오죠. 한알령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는 이제 한국과 손을 끊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상당수가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기존에 따이공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부상들, 이게 다 보따리상이에요. 이 뉴스에 나왔던 사진 하나거든요. 이제 보따리상들이 다 면세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냥 로드샵 이런 데 가서 화장품을 싹쓸이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이런 보따리상들이 가서 직접 화장품을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다 쓸어갔었는데 한알령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중국 여행객도 없고 보따리상도 안 들어왔죠. 따이공이라 그래서 안 들어오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2017년이죠. 이게 사드가 2017년부터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쭉 가다가 좋아질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색조 화장은 절대 안 하죠. 기초 화장은 그래도 스킨케어, 그러니까 스킨 로션은 매일매일 뭐 샤워하고 바르는데 기초 화장은 하는데 색조 화장은 안 하게 되니까 색조 화장품 쪽 그리고 브랜드 쪽 매출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고 좀 안 좋아졌는데 다시 또 화장품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라왔었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뜨는 트렌드는 요즘이 아니라 사실 2010년대 화장품 막 붐이 일어날 때, 화장품 붐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어, 개인 피부가 다 다른데 어떻게 획일화된 걸로 쓰냐.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맞춤형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커질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트렌드는 자리 잡았는데 왜냐면 개별 브랜드 그 피부에 맞춰서 하면은 고가로 일단 판매는 할 수 있거든요. 전략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품 OEM이나 ODM 해주는 그 제조업체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안 만들어요. 내가 그러면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시설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죠. 다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기본 단가 기본 이제 주문 제작 단가가 수량이 좀 높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이거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몇몇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우리가 막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나오면은 주로 이제 와디즈나 이런 데서 펀딩 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 이게 좀 더 커지려면은 좀 시장 자체가 뭔가 변화되거나 제조 라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다. 그거 아니면은 좀 이 트렌드가 있긴 하지만 성장하기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팔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팔잖아요. 그래서 실적들은 나오는데 이게 주가가 뭐 급등하는 경우들이 이제 화장품 시장 기존에 이제 사드 전에는 화장품 붐이었다면 사드 이후에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중국 시장은 이미 뭐 한알령 해제했지만 중국도 자기들이 힘들어요.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해서 중국도 자기 제품 사용하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DM이나 아니면 OEM 정도의 업체들은 실적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아서 중국 화장품 기업으로부터 이제 주문 제작 받아가지고 납품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들이 어렵죠. 매출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비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제비아투!